안녕하세요. 절대지식 세계고전 7강을 하겠습니다. 7강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밀의 자유론을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의 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푸시킨. 너의 자유로운 혼이 가고 싶은 대로 너의 자유로운 길을 가라. 너의 소중한 생각의 열매들을 실현하라. 그리고 너의 고귀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말아라. 보상은 바로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너의 최고 심판관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너는 제 자신의 작품을 심판할 수 있다. 너는 네 작품에 만족하는가? 의욕 많은 예술가여, 내가 황제다. 고독하게 살아라. 푸시킨,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러시아 신이죠. 그래서 푸시킨이 어때요? 자유로운 혼이 가고 싶은 대로 너희 자유로운 길을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내 자유롭게 길을 가려면 바로 자유로운 혼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죠. 혼이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게, 혼이 가고 싶은 게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 혼은 우리가 본성이라 볼 수 있죠. 이 본성은 인간의 원래 마음을 본성이라 그래요. 본래 마음, 본성. 이 인간의 본래 마음은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했죠. 수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죠. 이때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이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어떤 인간이에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인간만이 제대로 된 인간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 마음, 인간의 본래 마음, 그거를 동양에서는 인이예지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진선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미를 알 수 있는 인간, 동양에서는 인을 알고 의를 알고 예를 알고 지를 아는 인간, 이런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이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밀이 얘기하는 자유가 뭔가 보면은, 밀은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하고 복잡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남에게 피해 주는지 안 주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는 어때요? 바로 이 시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혼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혼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우리 안에 인의예지 진선미가 지혜롭잖아요. 이 마음이 남하고도 공감력이 있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길을 가게 돼요. 자유로운 인간이 되죠. 근데 자아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 만들어진 마음. 만들어진 마음이 자아죠. 남자면 남자로 만들어진 마음. 여자, 엄마, 회사원, 공무원, 회장,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는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그 사회에서 심어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어때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의 명령을 듣고 자아가 가야지 내가 진정한 자유가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가 되는데, 자아가 가면은, 자아는 오만하기 쉽거든요. 나라는 생각이잖아요. 나를 생각하다 보면 너가 있고 나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아 중심이 되면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 가고 싶은 대로 갈 때는 자유롭게 살지만 남에게 피해는 안 줘요. 그런데 자아가 가는 길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자아는 생각은 나 중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어떤 사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면은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에게 피해 주는 줄도 모르고 막 폭력적인 전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강요하고 부모가 생각을 강요하면서 사랑을 생각하고, 이게 무서운 폭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이렇게 망상을 품을 수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란 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생각이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혼의 명령, 영혼의 명령을 듣는 자아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이 자아는 오만 방자에서 남에게 피해 주는 줄 모르고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죠. 모든 폭력은 사랑에서 시작해요. 폭력 쓰려고 폭력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거. 이게 무섭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는 내 영혼은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명령을 듣지 않은 자아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이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은 어때요? 지식 위주 교육이잖아요. 바로 자아를 비대하게 한 교육이죠. 자아가 점점 팽창해요. 에고 인프레션이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완장만 차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예술 교육을 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품성을 기르고 그러면서 영혼이 깨어나는 아이를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는 어때요? 이제 미리 얘기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밀은 자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그 인간이 어때요? 그 내면의 자유, 어떤 사상,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를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양심이 있는데 이거를 묻어놓으면 안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밖에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내면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취향의 자유, 결사이죠. 이런 것이 미리 얘기한 자유예요. 우리 헌법이 다 보장돼 있죠. 이런 것을 깨우는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 위주로 어때요? 결사의자의 양심을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 누구나 그죠. 근데 배운 사람들이 어른 돼서 비민주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내 영혼을 깨우지 않은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깨워야지 내 안에 어떤 양심이 있구나. 양심을 항상 느껴야 되죠. 그거를 사회에서 이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면 영혼이 깨어나서 다중지성, 집단지성이 되죠.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 주인답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내 안에 영혼의 그 명령을 듣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사람이 나약해져요.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아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자아로 살아가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오만 방자이지죠. 사디스트가 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아가 약한 사람이 루저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루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자아가 약해져요. 그러면 자아가 약해진 사람은 어때요? 약하게 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자한테 이렇게 의존하게 돼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약하게 그래서 그 강자에게 붙는 이게 이제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요. 독일 히틀러 때도 보면 히틀러한테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이제 열광적인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자에게 동일시하면서 나타난 게 파시즘, 전체주의, 집단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이 다수결 원칙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은 자유론에서 다수결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자에게 빌부는,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강자 히틀러에게 이제 빌부는 의존하는 약한 그 사람들이 열광이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는 어때요? 완전히 자유가 말살돼 버려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죠.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선. 그러나 소수를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모든 민이 주인되는 세상인데, 그런데 현실에선 정치는 다수결을 채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의 횡포, 폭력이 무서워져요. 이 다수결의 폭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굉장히 중시해요. 헌법에서는 어때요? 바로 인간의 모든 그 기본권, 미리 얘기한 자유, 루소라든가 로카에 대한 모든 인간의 그 기본권이 다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헌법에도 멋있잖아요. 다 보장돼 있죠. 이 헌법 정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만은 다수결로 모든 걸 해버리면 이제 그 파시즘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그리고 헌법을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헌법을 지키는 그런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헌법이 무너지면 끝이죠, 민주주의는. 그러면 다수의 행포가 나오게 돼요. 그 다수의 행포가 나중에 무슨 집단주로 나타나면 군국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커야 될까? 이 시에서 보면 그런 이런 기지 나오죠. 내가 황제다. 고독하게 살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는 어떤가 하면은 되게 외로운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면 어때요? 왜 외로운가 하면은 나 한 사람이 사회에서 보호가 안 돼요. 어떤 이런 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내가 막 길에서 몸이 아파서 막 쓰러질 지경이 돼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호 안 해줘요. 사람들 교통사고 나도 그렇죠. 교통사고 나도 사람들 보호 안 해주고 막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느끼는 비참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익명사회라 그랬죠. 서로 모르는 사회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외로워져요. 나 한 사람이 이게 이제 현대사의 특징이에요. 외로운 시대가 되면은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강한 쪽에 이제 의존하려는 그런 극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사회도 인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외로운 시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고독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독한 힘을 길러야 된다 봐요. 남과 더불어 지내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면서도 고독한 인간, 무수의 뿔처럼 가는 인간 같죠. 고독과 외로움 다르죠. 외로움은 남과 떨어져 있는 게 외로움이에요. 떨어져 있어서 남의 도움도 못 받는 모래알처럼 된 인간이 이제 외로움인데, 이 외로운 인간이 고독한 인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고독한 인간은 대화를 해요.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해요. 내가 내 안에 영혼하고 대화를 해요. 자아가 본성과 대화를 하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때요? 바로 내 안에 이제 본성이 깨어나요. 인의예지 진선미가 이제 깨어나서 인간이 주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본성이 깨어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죠? 그래서 데모크라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그게 민주주의죠. 이렇게 해서 본성이 깨어나서 딴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면 이제 획일주의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개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성이 깨어나서 남들과 하나가 되고, 개성이 깨어나서 각자 살았고, 이렇게 가는 때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현대사회 오면 이제 관료제도 큰 문제예요. 관료제는 되게 이게 효율성 때문에 관료제가 되잖아요. 회사 같으면 옛날에 회장이 있고, 밑에 어때요? 사장이 있고, 밑에 부장, 과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획일적인 조직이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죠. 그래서 관료제를 많이 채택해요. 공무원도 이렇게 관료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료제가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내 자율성이 없어지고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이 돼요. 현대사의 큰 자유를 가로막는 그게 관료제의 문제죠. 이 관료제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어떤 관료? 관료에게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석으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고 하여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상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참 시가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으로 보면 이제 성실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성실이 어때요? 상관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는 어때요? 성실한 인간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바로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책임자인 그 아이만이 있었죠. 이 아이만이 그 아우슈비츠 그 전범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체포해서 그 재판을 받은 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성실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 연구한 한나 아렌트가 그 평범생이란 말을 하죠. 그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평범한 인간이 조직 속에서 성실할 때 그 조직의 명령이 잘못됐을 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때요? 그 결사의 자유를 강조했죠. 이 결사의 자유는 이제 민주적인 시민단체를 만들고 공무원도 노조를 만들고 이런 이제 그 권리를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어때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이런 삶의 주인이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죠.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는 이런 인간,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이제 그죠? 요즘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민주주의는 자율주의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관료제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근면 성실의 문제, 과거는 근면 성실을 많이 강조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산업사회, 대량 생산 사회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성실한 인간이. 그래야 현대 이제 AI 시대가 되고, 이런 인간이 어때요? 이제 생각 인간, 삶의 주인의 이런 그 창의력이 중요한 이런 인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성실을 이제 넘어선 그런 인간상이 이제 존중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의 삶을 그 영혼의 명령을 쫓고 살아가는 인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인간, 그런 인간이 미리 얘기하는 자유, 그죠? 이 자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자유롭게, 자유라는 거는 나의 모든 삶이 내게서 나오는 거죠. 내 삶 만들어가는, 이렇게 이게 지금도 우리의 정신으로 중요한 그 자유 정신이죠.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